여러분,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189달러입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4조 4천억 달러를 넘었어요. 이 정도면은 대한민국 GDP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근데 말이죠. 만약 제가 이 가격에도 엔비디아가 여전히 저평가일 수 있다고 말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미친 소리처럼 들리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 젠슨 황 CEO와 짐 크레이머의 인터뷰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은 월스트리트가 아직도 놓치고 있는 엔비디아의 진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다른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컴퓨터가 언제 발명됐는지 아세요? 대부분 1960년대쯤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젠슨 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컴퓨터는 1964년 이후로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엔비디아가 가속 컴퓨팅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래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나무로 불 피워서 솥에밥을 했잖아요. 그러다 가스레인지가 나왔고 전기밥솥이 나왔죠. 근데 이건 다 밥을 짓는 방식의 개선이었어요. 밥을 짓는다는 본질은 안 바뀐 거예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쌀 없이 영양소만으로 밥과 똑같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했다면 그건 개선이 아니라 완전한 혁명이겠죠. 엔비디아가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기존 CPU는 명령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처리했어요. 마치 혼자서 시험 답안지 100장을 채점하는 것과 같죠. 근데 엔비디아의 GPU는 즉 수천 개의 코어가 동시에 병렬로 작업합니다. 100명이 답안지 한 장씩 나눠서 동시에 채점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00배 더 빠르고 에너지는 20배 덜 쓰고 비용은 20배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컴퓨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올해 엔비디아가 발표한 블랙웰 아키텍처 들어보셨죠? 이게 왜 대단한지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블랙웰 GPU 하나에 들어간 트랜지스터가 2080억 개입니다. 이전 세대 호퍼보다 2배 반이나 많아요. 여러분, 2080억 개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서울 인구가 약 1000만 명이에요. 2080억을 1000만으로 나누면은 약 2만 개예요. 즉 서울시 인구만큼의 트랜지스터 집합이 2만 개 모여 있는 거예요. 손바닥만 한 칩 하나예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 자체가 인류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은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성능이에요. 블랙웰은 이전 세대 H100 대비 AI 추론 성능이 30배 향상됐고 에너지 효율은 25배나 좋아졌습니다. 젠슨 환기 직접 보여준 GB200 NVL72 렉 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칩 70이 개를 하나처럼 연결한 건데 성능이 1.44 엑사플롭스예요. 전 세계의 엑사플롭스급 슈퍼컴퓨터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 이걸 렉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치 예전엔 아파트 한 동 전체를 써야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원룸 하나로 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아요. 이게 단순히 빨라진 게 아니에요. 물리적 공간의 개념, 에너지 사용의 개념, 비용의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2조 원에서 3조 원 기간은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비쌀까요? 임상시험 때문이에요. 수많은 화합물을 일일이 실험실에서 테스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성공 확률이 낮은 어려운 질병은 아예 시도를 안 해요. 파킨슨병, 조현병, 루게릭병 같은 난치병들이 왜 아직도 정복이 안 됐는지 아시겠죠? 젠슨 황기 이런 말을 했어요. 블랙웰을 통해 우리는 임상시험의 방식 자체를 바꿀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AI가 소설의 의미를 이해하듯이 단백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단백질을 이해하면은 질병을 이해할 수 있고 질병을 이해하면은 치료법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것과 비슷해요. 예전에는 사서가 직접 모든 책장을 뒤져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컴퓨터 검색 한 번이면 원하는 책이 어디 있는지 바로 나오잖아요. 엔비디아의 AI 시스템이 화학 물질 세계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수백만 개의 화합물 중에서 효과 있을 것 같은 후보를 순식간에 추려내는 거죠.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그냥 칩 회사라고 하는데 그건 삼성전자를 반도체 회사라고만 부르는 것과 같아요. 엔비디아는 조용히 현대 의학의 운영체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세요. 아니, AMD도 있고 구글 TPU도 있고 아마존 자체 칩도 있는데 왜 다들 엔비디아만 써요? 좋은 질문입니다.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러분 카카오톡 쓰시죠? 왜 카카오톡 쓰세요? 기능이 제일 좋아서요? 아니에요. 다들 카카오톡 쓰니까 쓰는 거예요. 내 친구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이 다 카톡에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메신저가 나와도 갈아타기가 힘든 거잖아요. 이걸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CUDA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에요. 지난 15년간 전 세계 개발자 600만 명이 CUDA로 AI, 그래픽, 시뮬레이션 코드를 짰어요. 4,0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
CUDA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걸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려면요. 코드를 전부 새로 짜야 해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더 큰 문제는 리스크예요. 잘 돌아가던 시스템을 굳이 바꿨다가 문제 생기면은 누가 책임져요? 젠슨 황기 이렇게 말했어요. 엔비디아는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이 한 문장이 핵심이에요. 칩만 파는 게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파는 거예요. 마치 아이폰이 그냥 전화기가 아니라 앱스토어, 에어드롭, 아이클라우드가 통합된 생태계인 것처럼요. 한번 들어오면은 나가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속전속보TV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심층 분석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반도체, AI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혼자 투자하시면 놓치는 정보가 많거든요. 마치 혼자 마라톤 뛰는 것과 페이스메이커랑 같이 뛰는 것의 차이랄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뒀으니 한번 들어와 보세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요즘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뉴스 많이 보셨죠?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 위협 아니냐고요? 젠슨 황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고객과 전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필요한 것을 개발하도록 돕겠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여유로울까요? 이건 마치 레고 블록 회사와 비슷해요. 아이들이 레고로 성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잖아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레고의 경쟁자예요? 아니잖아요. 뭘 만들든 레고 블록을 사야 하니까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구글이 TPU를 만들어도 결국 엔비디아의 학습 데이터, 프레임워크, 개발 도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요. 마크 저커버그가 엔비디아 칩 35만 개를 주문했는데도 충분하냐는 질문에 젠슨 황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AI 컴퓨팅 램프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이 달리는 상황인 거예요. 경쟁사가 나타나도 시장 자체가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어서 모두가 성장하는 구조인 거죠. 파이가 계속 커지는데 조각 싸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내년 시장은 어떨까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봤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지난 100년간 시장이 3년 연속 20% 이상 오른 적이 12번 있었대요. 그중 절반은 그 다음 해에도 더 올랐다고 해요. 근데 주의할 점도 있어요. 상반기에 변동성이 클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관세 이슈, 정부 셧다운 가능성, 연준 의장 인준 문제 같은 게 상반기에 몰려 있거든요. 마치 시험 기간에 과제랑 알바가 겹친 것처럼 여러 이벤트가 동시에 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동일가중 S&P500 PE가 17배래요. 5년 전보다 낮다고 해요. 시장이 디레이팅 됐다는 거죠. 즉 맥7 빼고 보면은 나머지 주식들은 오히려 싸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에 경기 순환주, 금융주, 에너지 쪽이 테크보다 아웃퍼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테크도 끝난 게 아니에요. 한 운용력은 메타를 오늘 아침에도 더 샀다고 하더라고요. 고점 대비 6% 빠진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본 거죠. 2027년까지 주당 순이익이 36에서 38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그러면은 PER 18배의 이익 성장률 20%인 주식인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많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그 베어 케이스들이 하나씩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랬어요. 코어 위브가 폰지다. 엔비디아 칩 대량 구매한 회사가 사기라는 거였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코어 위브 잘만 운영되고 있어요. 그 다음엔 실적이 실망시킬 거다 했는데요. 지난 분기 EPS가 1.3달러로 예상치 1.26달러를 3.2% 상회했어요. 지금은 뭐라고 해요? 구글 TPU나 아마존 자체 칩이 엔비디아를 대체할 거다. 근데 현실은요? 2025년 블랙웰 물량이 이미 완판됐어요. 모건 스탠리가 확인한 사실이에요. 백로그가 역대급이라고요. 이건 마치 치킨집이 너무 잘 돼서 걱정하는 것과 비슷해요. 저 집 너무 줄 길어서 망할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줄이 길면 잘 되는 거지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경쟁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젠슨 황 말대로 AI 컴퓨팅의 시작점이라면 아직 먹을 파이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엔비디아는 영구적인 복리 성장 기업입니다. 주가가 잠깐 쉬어갈 수는 있어도 펀더멘털이 무너지진 않을 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논쟁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지금 AI 업계 최고 권위자들 사이에서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와 메타의 얀 르쿤, 이 두 사람이 X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하사비스는 이렇게 주장해요. 현재의 스케일된 모델들이 이미 범용 AI로 가는 신뢰할 수 있는 경로에 있다. 반면 르쿤은요. 현재 접근법은 새로운 아키텍처 없이는 막다른 길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사비스 말이 맞으면은 지금 방식대로 칩 많이 쌓고 인프라 확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계속 승리하겠죠? 근데 르쿤 말이 맞으면요. 지금 빅테크들이 쏟아붓는 수십조 원 설비 투자가 시기상조일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전기차 초창기와 비슷해요. 어떤 사람들은 배터리 기술만 개선하면 된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수소차가 답이다 라고 했잖아요. 결국 누가 맞았는지는 시간이 증명했죠. AI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정답을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둘 중 누가 맞든 AI 학습과 추론에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컴퓨팅 파워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회사가 지금은 엔비디아라는 거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4조 달러가 저평가일 수 있다고요? 이게 정말 말이 될까요? 숫자를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 시가총액 4조 4천억 달러를 현재 연간 순이익으로 나누면 PER이 약 30배 정도예요. S&P 500 평균 PER이 22에서 23배 정도니까 확실히 프리미엄은 있어요. 근데 이익 성장률을 보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엔비디아 이익이 매년 50%씩 늘고 있거든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연봉이 5천만 원인데 내년에 7,500만 원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집을 살 때 현재 연봉만 보고 대출 한도 정하면 손해잖아요. 미래 소득을 반영해야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순이익만 보면은 비싸 보이지만 2, 3년 뒤 순이익을 기준으로 보면은 오히려 싸 보일 수 있어요. 젠슨 황기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난 8년간 칩 하나의 성능을 1000배 개선했습니다. 무어의 법칙이 2년에 2배였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8년에 1000배예요. 이건 무어의 법칙을 완전히 뛰어넘은 거예요. 이런 회사를 단순히 현재 PR만 보고 비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리해 볼게요. 엔비디아는 단순한 반도체 회사가 아니에요. 컴퓨팅의 역사를 다시 쓴 회사이고 의료혁명의 기반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 경쟁자들조차 벗어날 수 없는 생태계를 구축한 회사예요.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AI 버블 우려, 경쟁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이죠. 투자는 항상 자기 판단으로 해야 하고 저는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이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시각에 새로운 관점을 더해드렸으면 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장치다. 워런 버핏이 한 말이에요.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말고 큰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공부하세요. 공부하는 투자자가 결국 이깁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속전속보TV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오늘 같은 심층 분석뿐만 아니라 실시간 시장 동향 관련 뉴스 브리핑을 꾸준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 투자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마치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하면 혼자 할 때보다 효율이 오르는 것처럼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속전속보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